을부리 결단. 고구려 봉상왕 9년범 낙랑을 떠난 을불과 조갈량은 해초와 즉찰대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마침내 숙신 땅의 경계에 접어들었다. 숙신. 산 아래로 군데군데 드러난 화전을 바라보는 을불이 입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숙신이라는 감개무량한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간 상부의 추적을 피하느라 안 가본 데가 없었고 그 얼음에 2번이나 찾았던 수시 땅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종조부님, 수시는 안국군의 땅이자 을불이 고향이었다. 과거 숙신을 정벌한 안국군 탈가는 서청왕에게 간청하여 수신 땅에 고구려 관리를 보내는 대신 숙신 쪽으로 하여금 직접 그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탈가는 고구려 백성들을 홀한주 등으로 이주시켰고 스스로도 숙신에게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탈가를 유독 따랐던 을불도 숙신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것이다. 금세라도 어느 모퉁이에선가 말을 탄 할아버지가 나타나 반길 것만 같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내려다보며 을불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안국군의 손을 잡고 봄과 가을이면 꽃구경을 다니던 일에서부터 사냥길에 따라 나서던 일까지 어린 시절의 황금 같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5살 무렵 가난한 화전민 아이들이 눈 속에서 헐벗은 채 어들어들 떠는 걸 보고 입고 있던 털옷을 벗어주자 안국군이 몸이 으스러져라 안아주며 칭찬하던 말도 생각났다. 왕제로다, 왕제로다. 안국군의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을불은 비통한 마음이 되어 다시 한번 외쳤다. 조부님, 일세의 영웅이 어찌 그토록 비참하게 가셨습니까? 어찌 저 금수만도 못한 상부가 조부님을 해하도록 하셨습니까? 산 이곳에서 메아리쳐 돌아오는 그 말은 마치 온 산하가 을불에게 외치는 듯했다. 을불은 비통한 표정을 거두어 들이고 이를 악물었다. 이 을불 이제 수신 땅에 왔습니다. 조부님께서 거두고 일구신 땅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고구려의 부흥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뜻이 맞는 이들을 모으고 힘을 키워 조부님의 뜻을 잇겠습니다. 저승에서나마 부디 살펴주십시오. 이때 저가가 을불 앞으로 급히 나서며 한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왕손님, 잠시 10명 남짓한 고구려 병사들이 무리를 지어 산 아래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을불의 눈에 들어왔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의미인 듯했다. 을불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과거 종조부께서 수신 땅에 고구려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약속했을 터인데 저가가 어두운 표정으로 답했다. 안국군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8해가 지났습니다. 산부가 지금껏 그분의 약속을 지킬 리가 없지요. 그간 오죽 노략질을 해댔겠습니까? 이래서야 수신에서 우리를 반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을불이 한숨을 쉬자 저가도 따라서 어두운 낯빛으로 군사들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저 말은 그냥 지나치는 게 낫겠습니다. 군사들의 입목을 끌어 절 일이 없습니다.
일행은 말에서 내리지 않고 마을을 우회해 한참을 갔다. 다른 마을 하나가 눈에 들어오자 양우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여기서 끼니를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러 몇 사람의 무사가 신세질 만한 민가를 찾았다. 그러나 들어서는 집마다 텅 비어 있어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었다. 빈집들을 지나쳐 말 안으로 한참 들어가서야 일행은 마침내 솥을 걸고 불을 때는 부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양우가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하였다. 우리는 나그네인데 수신 땅의 형편을 몰라 먹을 것을 마련해 오지 못하였소. 값을 치를 테니 시장길을 좀 면하게 해주시오. 얼굴이 바싹 고른 그분은 삽시간에 들이닥친 을불 일행을 보자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의 표정을 살피던 저가가 나직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비록 무장을 하긴 했지만 군사가 아니오. 서로 따뜻한 인정 나누고자 할 뿐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전식하여 끼니를 때우는 것이니 도무지 대접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후히 치를 테니 조금 나누어 주시오. 이것은 전식입니다. 전식을 나누어 드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에 양우가 이에 물었다. 대체 전식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알겠소. 다른 집을 찾아보지요. 그런데 도대체 전식이라는 것이 뭐요? 여자는 양우가 거듭묻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더니 기어코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 알겠소. 내 도무지 않으리다. 결코 빼앗을 생각이 아니었소. 전식이 무엇인지 그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니 겁내지 마시오. 으아! 이번에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겨우 곁을 지키고 서 있던 남자가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여자 옆에 몸을 내던지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을불이 나서서 달랬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운찮게 해드렸다면 미안하오. 우리는 그냥 떠날 것이니 이것은 받아두시오. 을불이 남자의 손을 잡자 작은 은덩어리를 하나 쥐어주자 남자는 통곡 중에도 이마를 은덩어리에 대고 마구 무질러 댔다. 이를 씁쓸히 바라보던 을불은 곧 고삐를 잡아채며 말에 올랐고 양우도 혀를 차며 을불을 따랐다. 장군님,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던 남자가 을불을 소리 내어 불렀다. 어느새 고개를 든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 있었다. 정말 전식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려주시겠소? 남자는 결심한 듯 을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지방 남자들은 고구려의 노역을 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젊은 남자가 없는데 노역을 가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양도 몰지 못해 세를 바치지 못합니다. 새낼 곡식이나 가축이 없으면 아내가 사냥이라도 해모은 식은 부족장에게 바쳐야 하지요. 쥐새끼 한 마리도 잡히는 대로 먹고 싶지만 새를 바치지 않으면 부족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구려에는 노역을 바쳐야 하고 수신이 부족장에게는 새를 바쳐야. 우리는 노상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고서는 건장한 어른도 얼마 버티지 못하여 배탈이 나고 병에 걸려 골골하며 겨우 살아갑니다. 속병이 나면 굶어 위를 가다듬었다. 출혈이 멈추면 다시 먹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갑자기 여자가 더 크게 통곡했다. 남자는 이를 묵묵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 설마 하면서 자꾸 먹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죽습니다. 방금까지 잘 놀던 애가 갑자기 컥 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어른처럼 아팠다 나았다 하지 않고 제잘거리다 캑 죽어요. 이 아이들이 죽음에 묻어주지 않고 삶아 먹습니다. 남자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닿자 을불은 비통한 신음을 흘렸다. 전식이란 그러한 뜻입니다. 차마 자기 아이를 못 먹는 사람은 다른 집과 죽은 아이를 바꾸어서 먹습니다. 형을 먹여 동생을 살리고 동생을 먹여 형을 살립니다. 그나마 자기 아이가 없으면 그 고기도 못 먹습니다. 여기 삶고 있는 이 고기는 엊그제까지 살아있던 옆집 아이입니다. 한 달 전에는 저희 아이가 그 집 상에 올라갔습니다. 어찌 그러한 고기를 손께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법받친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울부짖었다. 통곡하던 여자는 실성하였는지 땅바닥을 엉금엉금 기었다. 저는 보름 전 고구려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너여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를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을불이 갑자기 칼을 뽑아 말의 목을 쳤다. 히히히히. 깜짝 놀란 말이 앞발을 들고 크게 뛰어오르자 을불은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말의 가슴을 찔렀다. 말이 가슴속에서 분수처럼 피가 뿜어져 나와 온몸이 피로 물들었지만 을불이 개의치 않고 다시 한번 칼로 말의 목을 내리치자 말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무사란 원래 말을 제 몸처럼 아끼는 존재라 일행 중엔 이 처절한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을 부르시어 온 동리 사람들을 다 모아 이 고기를 먹이십시오. 여기 말을 몇 마리 더 넣어 두고 가겠소. 차례차례 잡아먹고 몸을 보호하시오. 우리 뜻에 따라 양우와 몇몇 부사가 말에서 내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고염나무에 고삐를 묶었다. 을불은 말없이 부부를 남겨둔 채 돌아서 걸었다. 그러자 모두 말에서 내려 고삐를 손에 쥔 채 을불을 따라 걸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올 즈음 갑자기 들려온 어지러운 발걸음 소리에 을불은 마을 쪽을 향해 꽥헥 고개를 돌렸다. 아까 고갯마루에서 보았던 고구려 병사들이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너역에서 도망쳤다는 남자의 말이 머리에 울림과 동시에 남자가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날아와 을불이 귀에 꽂혔다. 이놈들 이제는 실성한 부인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을불은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누구냐? 분노한 을불이 칼에 병사들은 저항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양우가 가시하자 10명에 가깝던 이들 태반이 금세 목숨을 잃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르시오?
한 병사의 겁먹은 말에 을불이 칼이 멈췄다. 왜 저자를 베었느냐? 너에게서 도망친 자여, 그리하면 베어도 되는 것이냐? 우리는 국법을 어긴 자를 찾아 죽이라는 명을 받고 나온 것이요. 군사가 위로부터 받은 명령을 좇지 않는다면 어찌 군사라 할 수 있어? 을불은 막 칼을 지켜들고 병사의 목을 내리치려는 양호를 저지했다. 그냥 두어라. 이를 또한 명을 따라야만 하는 자들. 따지고 보면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곁에 있던 저가도 머리를 크게 흔들며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다면 산부에게 있는 것이시오. 왕손님께서도 안국군 살아생전의 숙신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넉넉하지는 않아도 굶을 걱정은 없던 평온하고 자유로운 땅이었는데 저가 어른, 예 왕손님, 이 모두 산부의 탓입니까? 분명 그러합니다. 만약 별고공이나 안국군이 왕이 되셨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을불은 결연한 표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내뱉었다. 나는 반드시 고구려의 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되어 온 천지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신으로 보낸 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철의 안전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아들은 저가가 대답했다. 여기서 이틀 거리에 있는 아라곳이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아라곳? 저희 지기가 신복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을불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 우선 그 철을 수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을불의 말에 저가가 크게 놀랐다. 하지만 왕손님, 이 철은 장차 왕손님의 기반이 된 물건입니다. 이 철로 무장한 병사들을 얻어서 체력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숙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고구려이고 나는 고구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려면 더욱더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광경에 큰 뜻을 위해 힘들게 마련한 철을 모두 내어준다는 건 오히려 왕업을 해치는 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지친 백성을 외면하고 그 철로 무기를 만드는 건 수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나의 목표보다 숙신 백성의 처지가 훨씬 다급합니다. 을불의 결심이 단호했지만 저가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왕손님, 그러나 이 철을 줘버리면 무기를 만들 수 없고 무기가 없으면 군사를 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철이 무기가 아니라 백성이 살림에 쓰여 야 합니다. 쟁기를 만들어 밭을 갈고 도끼를 만들어 나무를 자르고 호미와 낫을 만들어 풀을 베어야 합니다. 군사란 그 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왕손님, 안 됩니다. 저가가 대들다시피 반대했지만 을불은 완강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